안녕하세요. 이코먼트입니다. 드디어 2020년이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2020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금융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넘어 지난 10년간 부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결국 시간의 표는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에 조작을 통해 버티는 것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죠. 기사를 발췌해보면 2019년 채무 불이행액은 1,600억 위안, 2020년 상환액은 4,200억 달러로 올해와 비슷하지만 2021년에는 6,300억 달러로 급증, 2022년에도 5,70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은행이 사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빠져도 운전 자금을 계속 빌려 파산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작년 2019년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디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은행들이 문을 닫는 사태를 보게 되겠죠. 결국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을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줘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막고 이자를 내게 하는 겁니다. 대출 원금은 더 늘어나고 이자 비용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단지 기축통화국이 아닌 중국이 신용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서 먼저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략 20일 후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2008년 10월 5일의 기사입니다. 이때와 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내릴 금리도 없고 미국도 한국을 도와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2008년의 위기는 아마도 소꿉장난이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2008년 9월 중순에 터진 리먼 사태 이후 당시 아마 한국 정부가 10월 말에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로 내리고 비공식적으로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하며 각국의 채권을 사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이해하는 데는 큰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의 가계 부채 총액이 720조 원이었고 2018년 4분기 1540조 원으로 이미 2배가 넘었습니다. 2019년은 가계 대출을 옥죄며 1570조 원으로 틀어막았죠. 한국은 미국에 의해 해방된 나라이고 미국에 의해 자유를 얻었으며 미국이 물건을 사줘 달러를 벌어 일으킨 경제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유무역을 부르짖으며 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달러에 기생하고 빌어먹는 국가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위적으로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현재 1.25%에서 1%로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망하기를 기다리며 최대한 늦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헌법을 무시하며 막장까지 가버리면 그때가 항상 꼭지였습니다.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유동성 범람 앞에서 항상 정부는 막장의 부동산 규제를 시장에 내밀었었습니다. 현재의 전문가들도 2006년에 부동산을 팔고 나온 게 아니라 그때도 모두 사라고 외쳤었습니다. 즉 2017년 12월 가상화폐에 가수요가 몰리니 전문가들이 늘어난 것처럼 지금도 유동성 장세에 전문가들이 선동을 통해서 불나방대를 재물삼아 돈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